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담당 멘토 데이업 김채원입니다. 이번 영상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8월 13일 일자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반기 보고서를 확인하기 전에 23년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23년 어떤 이슈로 재무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분기별 24년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고 바로 반기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IT 업계에서 점차적으로 올레드의 침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침투율이 덕산 네오룩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분기 실적 확인하고 바로 반기 보고서 볼 건데요. 궁금해하실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요.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525억 원을 기록하면서요. 23년 모든 분기의 매출보다 더욱 높아진 금액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주 여러분들께 24년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약 240억 원 정도가 높아진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매출을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요. 103억 원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 86억 원을 기록하면서 좋게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면 부채 같은 상황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자본 같은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재무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컨센서스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죠. 2분기죠. 2분기 매출액이 512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나온 상황인데요. 1분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로 기록될 것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분기보다 조금 더 높아진 금액으로 각 107억 원 그리고 99억 원을 달성할 것 같다라고 예상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500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점차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을 점점 이제 실적으로 나오게 되고 또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전분기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114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103억 원 정도를 기록함으로써 지금 약 1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17억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결국 86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시면 26억 원 정도가 모자른 상황을 기록했던 24년 1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기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분기 24년 2분기는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을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 상황 반기 보고서 보면서 24년 2분기 실적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지금 527억 원을 기록한 상태이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 지금 427억 원을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가 높게 달성된 상황입니다. 매출액으로는요, 컨센서스보다 지금 6억 원 정도가 높게 나온 상황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영업이익에 봐주시면요. 100억 원 정도를 달성했고 전년도는 89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11억 원 정도가 높게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2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107억 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7억 원 정도는 부족한 금액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당기순이익 봐주시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99억 원 이번 분기 달성했고 전년도에는 119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99억 원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컨센서스와는 비슷하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당기순이익과 매출액 같은 경우는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 상황인데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부족하게 금액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덕산 네오룩스는 올레드 유기 재료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럼 올레드 시장 전망에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요. 현재 LCD 시장은 줄어들고 아무래도 올레드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첫 번째 표를 봐주시면요. 이 휴대폰 LCD 판매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빨간색을 바라봐 주시면 점차적으로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주황색 LCD TV에 관련해서도 지금 수요가 그리고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표를 함께 보시면요. 올레드 용도별 시장 규모로는 일단 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만 확인하더라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로 이제 커지고 있는 시장은 휴대폰 시장이 될 것 같고 또 TV와 기타 부문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네,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폴더블 같은 관련된 제품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아닐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된 뉴스 기사 함께 같이 또 보려고 하는데요. 이 IT 제품 시장의 올레드 침투율이 점차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수준은 IT 제품 시장에서 올레드가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8년쯤 되면 이제 14%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올레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폴더블 폰에도 점차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22년에는 950만 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28년에는 지금 7,230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에서 3%였던 것이 이제 14%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상황이 가장 주력으로 원인을 보고 있는 것이 애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애플의 올레드 적용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이 주도되고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인데요. 현재 아이패드 프로에도 적용이 되었고 아이폰 16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제품들을 봤을 때도요.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에어에도 올레드 발광층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전망에 대해서도 좋게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표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요. 이 표가 태블릿과 노트북 이제 시장 규모에 대해서 전망치를 예상했는데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점차적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출시가 될 제품들 중에서 이 맥북 에도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적합하다, 이 기술력이 적합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IT 제품 올레드 시장 중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주도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관련 업체인 덕산 네오룩스에도 많은 영향이 미쳐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와 비슷하게 나온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보다는 절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계속해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해서 또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소식이 있다면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도 좋은 분석과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